안녕하십니까. 사이버 한국외국어 테솔대학원 6기 김아름 가람이입니다. 지금부터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등 영어 말하기 수업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그 토키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캐시 교수님도 그렇고 박은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논문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시대의 영어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현재 저희 4기 이규영 선배님과 5기 학이랑 그리고 이수연, 이혜랑 선배님들께서는 AR, VR, 심지어 실감형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영어 학습을 뛰어난 선행 논문으로까지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안타깝게도 4기, 5기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논문을 작성을 해주셔서 6기가 저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영어 학습자가 교과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인지적 영역은 영어 말하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고민을 하면서 얻게 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RAL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었는데요. 로봇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영어 학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탐색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영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R러닝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돼서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러닝은 기본적으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언어 학습을 말합니다. R러닝의 장점은 기존의 콜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의 제약으로 여겨지던 한계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된 위치에서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그 서버에 학습자가 들어가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존의 콜에서 사실 R러닝 같은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는 대화 상대를 로봇이 제 앞에 있고 로봇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접근법으로 여겨지면서 충분한 학생들의 노출과 그리고 물리적 제약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롤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됐고요. 롤 같은 경우는 학습자와 로봇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 아까 안은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쾌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제 기존 선행 연구자들이 콜과 롤의 이제 학습 매체 특성을 1970년대부터 랭귀지 랩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2020년 AI 로봇의 이제 매체 발전 흐름도를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범주를 제가 잠깐 요약 정리해서 그림으로 도표화했습니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영어 교육에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리는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중에서도 인간 친화적, 그러니까 친구처럼 느낄 수 있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고 무언가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로봇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피아제가 얘기한 발달 단계 중에 구체적 조작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언가 쥐어주고 말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 지금 핸드폰을 손에 쥐어줄 때만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으면 안 듣고 먼 산 쳐다보고 하는 친구들이 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로봇은 충분히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움직임과 제스처에 학습적 능력 향상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이론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이 초등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이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본 연구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G초등학교 3학년 중 2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친구들에게 겨울방학 동안 제가 공지를 해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집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4주에 걸쳐서 가열차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이 저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선행 연구도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구성을 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 또 이 부분 연구 설계나 모형 설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3월 달에 로봇이 도착함과 동시에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주 2회 총 8회 수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설문 그리고 평가를 제외한 수업은 1차시부터 8차 시 수업까지 진행을 했고, 8차 시 종료 후에 사후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해서 실험 처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 평가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활용했었던 대화형으로 로봇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고요. 요즘 교과서는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서 대화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은지 선배님과 의논을 드려서 저는 이 내용을 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 교과서의 대화문을 이렇게 대화문의 형식으로 워크시트를 해서 진행을 했고, 교과서에 있는 대화문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문장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그대로 추출을 해서 대화 방식에 적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토키입니다. 연구를 위해 활용된 학습 도구인 토키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앞서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의사소통 개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토끼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음성을 인식하고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션을 하는지 선배님과 의논을 하고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여쭤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구조가 개념이 진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념도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업 설계가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는 사전 검사 실시 후 실험 처치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험 수업 이후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 실험 처치의 효과가 있었는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차시별 목표 문항과 수업의 도입, 전개, 그리고 정리 과정을 이렇게 동일한 수업에 동일하게 처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의 시작은 먼저 레슨의 스타트를 시작을 하고 정규 학습과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심화학습 부분에서 아이들이 토끼와 자유대화를 하거나 혹은 자유대화보다는 사실은 요 아래 보시는 대로 시동어 말씀하신 이제 토끼랑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토끼한테 말을 걸어서 나랑 같이 이제 액티비티를 시작하자라는 시동어를 시작해서요. 1대2 롤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중간에 질문하신 대로 토끼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에 있어서 소음으로 판단이 되려면 대답을 안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베타 버전의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소음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롤플레이로 친구가 대화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친구가 하는 동안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업을 하는 동안 저 친구가 틀렸나, 틀리지 않았나, 혹은 로봇이 저 친구한테 대답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나. 사실은 이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그 대화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인지를 했고, 그리고 그 완벽한 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했을 때 그 대화문을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대1 롤플레이 부분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대4 액티비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액티비티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로봇에게 질문을 해서 로봇이 해주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하면 그에 따른 포인트, 오늘 선생님이 1분 일찍 끝내줄게 라면 기뻐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저희 수업은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는 사진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도입하고 심화학습 이렇게 1대2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할 때에는 친구들이 지금 워크시트를 들고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자기 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뒤에 친구들은 묵독으로 다시 한번 그걸 하고 있었고, 액티비티 때는 말씀드린 대로 막 달겨들어서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만 순서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소음에 약하다는 걸 아이들이 먼저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어나려고 하면 서로 잡아서 앉혔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로봇이 있어서 수업이 힘들었습니다 보다는 오히려 로봇이 있어서 조용해졌습니다는 저는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부분으로는 저희 친구들이 로봇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흥분해서 수업이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이들이 토끼를 친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말을 잘못하거나 가끔 내 귀가 아파요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어른들이 봤을 때에는 그 대화는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아프다고 귀를 쓰다듬어 주거나, 저쪽 끝에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는 사진 찍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명령어로 서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제가 또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자유시간에 자유대화를 하자 줄 서서 기다리고 얘기하고, 뭐 물론 앞에 있는 친구들은 사진 찍는 걸 알아서 눈을 가리긴 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대화하는 거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종합해 보면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은 초등학생 학습자에게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학습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 하루하루 정말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이 또 주기적으로 로봇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런 성장이 아이들의 성장으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과 성능의 향상은 계속 보완 발전되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로봇은 베타 버전의 친구였기 때문에 음성의 인식률이 조금 낮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로봇을 아이들이 원망했어요. 이 바보 로봇아 이렇게 원망했는데 나중에 돼서는 저에게 피드백을 줬을 때에는 선생님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로봇이 대답을 잘하게 할 거예요 라고 말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봇은 친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하지만 아이들의 발전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짧게 시작된 실험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학습 추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로 진행을 했지만 좀 총체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신다면 또 풍부한 연구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연구자로서 연구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이버 대학원이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시고 혹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만큼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사례를 통해서 처음에 가지셨던 의구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발전된 연구 방향으로 좋은 논문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